네, 먼저 비도 많이 오고 굳은 날씨에 급작스럽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함께해 주신 우리 여주 시민들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시청사 예산 삭감에 따른 저희 여주시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이래가지고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민의 오랜 수건인 여주시 청사 건립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며 제1호 결재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사항이 아니라 20여 년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여주시 최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책임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민선 7기까지 신청사 후보지 하나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던 사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사 건립은 지난 3년 동안 법적, 행정적 절차를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75회 임시회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 50억 원이 또다시 삭감되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황당하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에서도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은 신청사 착공 초기의 핵심 공정에 투입되어야 할 우선 공사비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8월 조달청 입찰 공고가 가능하고, 그래야 올해 연말 부분 착공이라는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사항을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리는 심각한 처사입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오직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목 잡기인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은 결코 독단적으로 추진된 일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지 결정까지 여주시의 일방적 의견이 아닌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신청사 공론화 과정에는 여주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5.9%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후보지 선정 역시 시민 대표 참여단 189명이 수의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 과정은 여주시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각
각종 행정 절차,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 수차례의 예결산 특위 등 수많은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의원님들의 동의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사 건립 기금도 꾸준히 적립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약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는 올해 연말 부분 착공을 앞둔 공사 직전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회 추경 당시 공사비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였고, 또 어떤 의원님은 원도심 주민들과의 수기가 부족했다, 왜 서두르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과 함께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과 향후 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 공사 진행 방식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 대해 의회도 동의하고 함께 해주었기에 지금의 단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비가 당장 급하지 않다,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지원이 우선이다, 이런 이유로 신청사 건립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궤변입니다. 더구나 신청사 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청사 건립 기금으로 다른 분야로 활용이 불가능한 목적성 기금입니다. 이미 990억 원 이상이 적립되었으며 부족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본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신청사 건립 예산을 민생 예산과 불필요하게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시민을 오도하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합니다. 왜 서두르냐? 이런 질문에는 매년 급등하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총공사비 폭등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여주시의 절박한 노력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아끼겠다는 명분 아래 신청사 착공을 지연시키는 것이 결국은 더 많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시민의 혈세를 더욱 허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사 계약 방식 역시 여주시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기술제한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시공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통한 신청사 건립 전반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론화 과정 이후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모든 핵심 행정 절차는 의회와의 소통 속에서 철저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신청사 건립은 공사 착수만을 남겨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핵심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다수당의 정치적 의도와
발목 잡기 외에는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개입과 외압의 현실입니다. 어제 제2회 추경심의 당시 민선 7기 이항진 전 시장이 회의장 밖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일부 상인을 동원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예산 심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저해하려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경기도지사에게 현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시청 이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리문을 제출했다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민선 8기에서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전면 부정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지역 행정을 흔들려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신청사 건립을 가로막기 위한 다수당의 정치적 템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신청사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당한 시민의 뜻과 여주시의 노력을 외면하고 정략적 계산에 따라 불합리한 주장을 고집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주시장으로서 시민의 뜻을 지키고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청사 건립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노후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한 시민 불평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주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행정 인프라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건축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매년 보수와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과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사 기능이 여러 건물로 나뉘어 있어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지속적인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된 신청사는 현 청사 대비 약 6배 넓은 총 1만 5천여 평 규모의 부지에 들어서며 넉넉한 주차 공간은 물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휴게시설과 열린 광장도 함께 조성될 것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세심하게 설계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자 여주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열린 시정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민선 7기 이항진 전임시장과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거론한 여주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은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약 5,500여 평에 불과합니다.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공원이나 시민 개방 공간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 여주대교 건설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신청사로서의 효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여주초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활용 계획이 있어 외부 매각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당시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사안을 이제 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해답 없는 논리로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신청사 건립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과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업적이 아닙니다. 여주 시민 모두가 20여 년간 기다려온 약속이며 책임입니다. 여주시의회 의원님들께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수차례 예산을 승인하고 절차마다 함께 논의해온 시의회가 이제 와서 방향을 틀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150억 원의 혈세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의 기대와 신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주시 행정의 미래와 시민 편의를 위한 신청사 건립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시민을 위한 민선 8기 수많은 약속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의회는 정쟁이 아닌 시민의 뜻을 우선해 두고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는 시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 또는 관계 부문이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십니다. 타버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이 지난 회기에서도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시장님의 대처는 무엇이었고 재차 삭감된 배경은 의회에서 요구했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 지금 건립 추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거의 3년 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행정 절차 이행과 법적 절차 이행을 추진해 왔고 지금은 이제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 착공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결정돼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입찰을 할 수가 없고 도달청에서 입찰을 해야만 합니다. 도달청에서는 최소한 입찰 요구를 3, 4개월 전에 해야만 연내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공사비 50억 원을 추경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1차 삭감 당시 몇 분들의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청 이전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공사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예산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인생 안전에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만 해서 그거를 들어서 해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급성을 충분히 의회에 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추경도 해야 되겠고 해서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 사건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시청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청사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반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여주시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없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다수당이 되니까 이렇게 그동안 잘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다수당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시정에 대한 발목 잡기고 시의 제일 중요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소수당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했지만은 너무 부족해서 또 다시 삭감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용을 여주 시민들께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민들께 항상 금년 안에 어떤 착공을 해서 28년 후에 새로운 청사에서 시민들을 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약속사항이 좌초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께서 여주시 의회에 당당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주시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시청자 권리에 대한 의견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시 저희가 신속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곧바로 지금 모든 준비 다 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겠습니다. 여기 하이라고 분 계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공정한 뉴스의 손민경 기자입니다. 의회 이번 근로된 예산 상감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자의 결정이다. 지금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제 행정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로 보이는데 시와 이와 관련해서 형사고발을 내지는 고소 계획이 있는지와 이행사 고발을 위해 어떤 것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막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차피 그동안 한 뜻으로 여주시를 발전시키겠다 해온 우리 민선 8기 여주시의회 여주시청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됐으면 하고요. 고소 고발 이론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이 자리뿐이 아니라 시민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수건 사항이 꼭 해야 된다는 수건 사항이 의원님들께 전달돼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8월달 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 땀으로 맨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이슈 박정환 기자고요. 그 입장문에서 이한민 전 시장, 그 다음에 최재관 지역위원장, 그분들이 여주 초등학교 부지를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그 부지를 갖다가 하는지. 이제 민선 8일기 시작되는 지난번 여주시장 선거 때 이영진 시장하고 저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시에 시청 건축 문제가 아주 제일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영신 전 시장은
여주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현청사 부지와 함께 이 자리에다가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저는 신청사 문제는 중요하다. 이거는 일개 개인이 어디다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저는 여주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다수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위치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제가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뜻을 듣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고 또 이항진 전 시장은 말씀드렸지만은 민선 7기에도 여주 초교를 매입하려고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저도 여주 초교를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교육감들까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폐교 부지는 교육 관련 그런 부지로만 쓴다 하는 방침이어서 더 이상 저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실 분. 이쪽에 세 번째 줄에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경기TV조선뉴스본부장 조혜영입니다. 신청사 건립 지원으로 인해 여주 시민들이 받게 된 불편함과 피해에 대해 여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또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사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어쨌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여주 시민이 불편합니다. 빨리 널찍한 새로운 집에서 행정을 보는데 불편하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주차하느라고 특히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기가 넘어가면 당초 로드맵에 의해서 올해 착공을 하게 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또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고 또 준공 시기가 늦어져서 결국은 시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셔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실 분. 저쪽에 안경 쓰신 분. 세 번째 줄에. 경기하는 뉴스 이동국 기자입니다. 오늘 신청사 건립 예산 삭감으로 긴급 기자회견과 주민 설명회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다수당 의원님께서 삭감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대당인 제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의장님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시민들께 호소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일부 자체장님들 시민들 모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저도 여주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부탁하겠지만은 이제 시민들께서 나서주셔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고 여기 네 번째 검정 반팔티 입으신 분. 네, 포스트잇스 임경수 기자입니다. 시장께서 이 기자회견문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수당이라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다수 의원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라면은 이제 내년 선거를 두고 이제 과거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치적이라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발목 잡기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해결책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해서 보여주세요. 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여주시를 이끌어가고 발전시키는 우리 지장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주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만큼 의원님께 더 열심히 부탁하고 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가급적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검정 마스크 하신 분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만에서 박정훈입니다. 신청사 사업이 좀 무기한 연기될 경우 장기적 행정계획 수립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삭감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을 계속 세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추진할 수 없는 거죠. 추진할 수 없으면은 수십 년부터 시민들의 수거 사업을 저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여주시 발전은 암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꼭 다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셨죠? 삭감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그것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글쎄 그거는 이제 삭감하신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군요. 네, 이 앞에 계신 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뉴스통신 김만식 기자입니다.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재정적이나 경제적으로. 그럼 혹시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 기존 청사 유지관리비에 1년에 여기 청사나 전체적인 청사에 대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어쨌든 신청사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노임은 매년 오르고 물가도 지금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년 늦어질수록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고 네, 두 번째 줄에 새로 질문을 읽고 계시고요. 네, 로컬 경제 호진 기자입니다. 그 입장문에서 보면 다수당의 그 정치적 목적을 이제 거론하셨는데, 과연 그 목적이 시민을 힘들게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양시 시장하고 최대관 지역위원장이 여주 초등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이 현재 시청사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사 이전에 관한 입장은 과거와 지금은 바뀌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다수당에 이렇게 삭감한 목적, 저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지금 여주시 이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은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민들 의견이 85%가 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여주시는 분명히 더 발전할 거다, 희망적이다 보시는 분이 95%가 넘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굉장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 시민들의 그런 응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발목 잡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뭔가 여주시 행정을 좀 뒤로 밀리게 해서 현 여주시 행정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시청 이전하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은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들이 지금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나마 시청 이전하면 더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셔서 시청 이전 결정을 하고 여기도 오셨겠지만은 상인회에서 저랑 두 번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이 시청을 이전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특별 용역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서 원도심을 살리는 방안을 진짜 제1번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당시에 임원분들이 저의 말에 굉장히 호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인의 차원에서 어떤 시청 이전을 반대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루 이틀 그러셨고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제일 먼저 원도심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야지 그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세계 아울렛가 15억 원어치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 골프장과 2억 5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주 파크 골프장을 이용을 해서 외집분들에게 10,000원을 받고 5,000원의 상품권을 주는 또 지금 엊그저께 시작했지만 물놀이장도 10,000원 입장료를 받고 8,000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돌려주는 그리고 수많은 캠핑장의 이용 요금도 2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려서 3만원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돌려줘서 그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찾아오도록 이렇게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1년만 지나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인들도 그거는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또 그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구 경비 실크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기존의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을 재개발해서 거주인구를 늘리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기 5번째 주에 그 검정색 옷 입으시고 시민프레스 김영국 기자입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차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여주시장 입장에서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수당에 밀리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 함께 하자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차선책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고 검정색 모자를 쓰는 분이십니다. 네, 여주신문 박광훈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그럼 예산이 언제까지 통과가 되면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 1월달에 이제 시민가에 대해서 중앙동 시민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재래시장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실크 문제 이쪽까지 제대로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를 역서권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추진 경과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시청 이전 문제, 또 원도심 활성화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제1시장 재건축 문제, 그 다음에 경기실 재개발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 행정 절차가 원래 이렇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께 이런 내용을 주시시키고 시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절차가 거의 2년이 걸립니다. 2년. 아직까지 그거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저는 민선 7기에서 제1시장을 일단은 개발계획안을 수립을 했는데, 저는 그 안이 지역 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민선 7기 안 중에 우리가 제1시장을 우리 대로사 문제로 인해서 고층으로 못 짓고 최대 18층까지 질 수 있는데, 대다수층의 소형 7, 8평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LH를 사업시행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여기다 지으려면은 당초 약속한 금액으로 못 짓겠다. 여주시에서 100억 원을 더 내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뜩이나 임대아파트 거기다 7, 8평짜리 져서 거기서 무슨 지역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LH하고 안 하겠다 해서 파기를 했고, 그래서 부랴부랴 여주 도시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주 도시공사를 다시 사업 시행령을 지정해서 현재 이제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또 일부를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투자자가 요새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제일 시장을 어쨌든 그쪽 지역의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통적인 시장이 됐든 현대적인 시장이 됐든 시장을 꼭 만들 계획입니다. 민선 7기에는 시장이 아예 없었어요. 만드는 계획이. 그리고 그쪽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충분히 거기다 지하와 지상까지 앞에서 주차장을 정말 한 500대 규모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지금 하동 지역에 없는 목욕탕이 없다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물에 목욕탕을 만들 계획이고, 또 지금 극장도 지금 여주에 짓겠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장 이렇게까지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50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를 투자를 하고, 또 목욕탕이나 극장은 민간인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값싸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층은
어떤 뭐 쇼핑몰이 들어오든 어떤 뭐 이렇게 민간 투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적극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일부 대기업에서 그곳에 주상복합을 지면은 자기가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의 영주택 아주 다 지금 훼손이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그쪽 지역 같이 해서 하나하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주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어느 것이 활성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해서 거주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실크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민선 7기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활용내고 주차장, 공원을 만들겠다 하고 여주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인수를 바꿔서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그 형태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이거를 여기에 건물로 활용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 당시 우봉코리아 백정원 대표를 접촉하게 됐고 그분하고 MOU를 맺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정원 대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다 위축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기왕에 백정원 대표하고 어쩌다 약속을 했고 또 내용을 보니까 백정원 대표가 한때는 하는 것마다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또 이외에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백정원 대표를 만나러 서울로 갔습니다. 가서 우리 대표님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위로를 해드리면서 어쨌든 대표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주 경기 실크 활성화를 위한 아주 그런 기회가 나는 것 같다.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주만 신경 써서 여주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저한테 오히려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운데 다른 자치단체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무슨 묻은 것처럼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주시장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뭔가 해볼 의지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시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틀 있다가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현장 실사 조사를 해서 지금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고 디자인을 할 것인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내에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거기 60억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할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백정원 대표가 여주의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그리고 실제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할 그런 점주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실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도 밤새도록 아무리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도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잘해야지 여기가 발전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 우리 이런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여주가 변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뭐죠? 언제까지 이게 결정이 돼요? 저 신청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입찰 과정이 3개월 걸립니다. 근데 올 안에 착공을 하려면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추정 예산을 올리고 늦어도 한 번 더 저희 조달청에 한번 다시 또 접촉도 해서 정말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8월 안에 8월 안에 다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아마
조금 지장은 있겠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8월 안에 좀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네, 세종신문 이재충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입장문을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봐도 지금 여주시 의회 타수당으로 된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하고 의원들의 약간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표현된 게. 실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어떤 차이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게 8월까지 의회에 다시 좀 통화시켜달라고 촉구를 하셨는데, 그 8월 가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의회를 찾아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여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또 최재관 위원장하고 뭐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좀 있어요. 그거 아마 영상으로 저장돼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쭉 보면은 시청 청사를 철회해주든가 중지해주든가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잘 협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된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님이나 전직 이학진 시장이 나서서 괜히 옛날 하지도 못한 여주수상들 들고 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삭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누가 설명하고 여주시를 대표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뭐 저는 얼마든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필요로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서 부르면은 가서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검정 반팔 티 입으십니다. 앉아서 들어오시죠. 네, 제가 골든타임 정량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문제인 거 보이는데, 만약에 현 정부에서 이걸 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 넘어갈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해 있는 정신적인 것은 기본적인 거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사비가 추정 금액이 한 1,300원에서 1,400원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은 최소 1.8%에서 그 이상으로 오릅니다. 특히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재들, 철골 자재들 이런 것은 뭐 기하급수로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매년 1년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건 뭐 수십억, 네? 뭐 몇십억이라고 말씀드린 수십억이 아마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안경 쓰신 분. 저기 배석홍 기자님 드려요. 아까 무슨 분이신데? 이재용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관리 예산을 55억 원이 삭감되면 공사의 착공이 늦어질 수 있고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외에 55억 원이 삭감돼서 신청사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50억이 없으면 계약을 못해요. 업체 선정은. 예산이 있어야 품위를 돌려서 조달청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주십시오 요구하는데 예산이 공사비가 없어 예산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시민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불편해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물가는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더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밴드에 손드신 분. 네, 뉴스에 TV에 접속한 기사입니다. 조속한 총사 이전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시민들이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총사 이전 조건부로 쓰는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어떤 거고 그동안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 또는 과정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부가 이 시의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부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소통을 제대로 잘 안 된 건지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그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에 방문하셨을 때 잠깐 그 이양진 이사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눈 얘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대화가 진행이 된 건지 이사님이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 조건부 승인되는 건 어떤 조건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회에서 우리한테 조건을 제시했다는 건가요? 총사 이전 관련해가지고요. 예, 어떤 조건이 있다고 부릅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데. 저는 뭐 의회에서 우리한테 조건 제시한 거 보고 못 받아가지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조건은 뭐 특별한 조건은 없었다고 들었고요. 총사 이전 관련해서. 글쎄요, 총사 이전 관련해서. 뭐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뭐 예산 승인해주겠다 이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런 말씀 못 들었고요. 그거는 제가 네, 건설과장입니다. 그 사람 이제 제가 어제 추경 시즌 때도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제 청사,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도청사에 대한 이제 활용 계획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는 그 이제 조건을 있었는데 사실 이 도청사 활용 계획은 저희 이제 단체나 그 여러 이제 사회단체가 들어온 걸로 2차적으로 이제 기본계획을 세웠고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지금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시 재생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 조치 계획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조건은 지금 이행 계획을 지금 낸 상태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니, 제가 다 하죠. 그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항이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이런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설명이 부족했다. 설명이 부족했는데 3년 동안 왜 동의를 이루어집니까?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양진 시장하고 의회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악수하러 오는데 악수하면서 아니 전직 시장님이 이렇게 일부 물건들한테 시청 이전을 반대하고 이래도 되냐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왜 반말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양진 전 시장님이 시장 상인의 일부 분들에게 뭐 저한테도 뭐 하여간 대꾸이 전화가 왔는데 일부 분들에게 왜 가만히 있냐? 이거 저 시청 이전 이거 그냥 줄 거냐? 뭐 이러면서 뭐 선동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회를 모여라 이러셨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이양진 시장과 저는 시청 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 이겨서 그것 때문에 이행을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렇게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반말하지 말라 해서 더 이상 이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성주시 부력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감정 담당해 주시고. 네, 호스뉴스 이경수 기자입니다. 시장님 방금 언급하셨는데 전 이야기 시장이 시민을 선동하고 반말을 했다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자세한 사항이고요. 어제 뭐 그 자리에 오셨던 분이 계시겠지만은 어제 어쨌든 저한테 시장 상인회 쪽에서 이양수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고 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전직 시장님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시장님을 그 의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반말 좀 하다가 술을 딱 쓸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왔어요. 이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기 메인 손 드신 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뉴스 정진남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번 이런 기자회견 문자를 받고 한번 민주당 측에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물어봤는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행정 쪽에서 저희 쪽에 구도심과 이런 이 시청자들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제시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기존의 지금 현재 시청 부지 땅 매입에 대해서도 90%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10%는 수용 부분에 그것도 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형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만. 다행히 오늘 좀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좀 계셨으면 같이 질문을 드려서 한 자리에서 좀 완스톱으로다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차후에라도 혹시 시장님께서 민주당 분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좀 시의원들 좀 다 같이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정확하게 좀 사태 파악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과 지금 시장님과의 접촉이라든가 미팅 별도 계획이 혹시나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구도심의 방안에 대해서 이쪽 하동의 이장님께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돈을 들여서 이 구도심을 재활용할 게 아니라 부산의 흰여울 마을이든 화랭이 마을이든 아니면 신안의 포클 섬이든 이런 식으로 테마촌을 좀 해주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내방이 돼서 활성화가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수차례 들었는데 혹시 이런 제안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 이런 데는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 청사 활용 방안 이것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여주시장으로서 계획은 제2 여주대교를 먼저 해야 된다. 오학과 우리 여주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을 언젠가는 건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 그동안에 건설하게 되면은 어쨌든 일정 부분 층사가 철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주시에서 여기저기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센터라든가 특히 여우동 사무소를 이쪽 지역에 와서 동사무소로 쓰게 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단체가 사무실이 없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시청이 완료되고 다른 일이 되면은 제2여주대교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청사 예정 부지가 대부분이 여주시 소유 토지예요.
대부분 옛날 공동묘지로 활용하던 땅이기 때문에 소유토지고 일부 부족한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매입을 했고 몇 분이 가격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 다 아세요. 이거는요. 뭐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과 B팀, 예, 그거는 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소주도 가끔씩 했는데 뭐, 예? 언제든지 말씀 나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도심 활성화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이 뭐 선진지도 가보고 뭐 또 교육도 받고 딱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지금 한참 연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방안이 나오고 또 이렇게 된다면은 그 방안대로 이렇게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비슷한 질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한 분만 받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우리 여자분. 네. 감사합니다. 시장기계신문 김국수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8월에 예산안이 승인에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산적 삭감이 아닌 그 예산 보강을 위해서 우리 여주시의회 여야 막무라고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면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선출직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주시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우리 여주시의 의원님들도 더불어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시청 새로 짓는 거 시민들이 반대하면 했겠습니까? 과거 거의 20여 년부터 그 당시에 시장 군주님들이 시청 신축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꼭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혀서 해다가 주저앉아서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여주 발전에 정말 큰 저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당선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추진했던 거고 그것도 제가 약속한 데다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제대로다가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이대로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주시청사 하는데 지금 150억이 투입됐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여주 역사를 새로 쓰자 이렇게 희망하고 계신데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늦어도 정말 8월 금년 안에 계약이 될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서둘러 주십시오. 뭐 9월 초도 괜찮겠죠. 9월 초까지 뭐 석 달 전에 요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우리 정말 여주시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에서 주저앉지 않고 퇴보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자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서로 가업동의 주민인데요. 바로만 한번 잠깐만 저는 저 가업동에 살고 있고요. 그 토지 보상 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여러 가지 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충호 시장님께서 정말 여주의 정말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시민의 미래, 우리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철저하로 정말 끊임없이 추진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까 어느 기자분이 질문하셨는데 그쪽 주민들이 이걸 찬성하느냐 뭐 이걸 여쭤보셨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특별히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선출직 시장님이시고 의회 의원들도 선출직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우리 이충호 시장님이 66.67%로 당선되신 겁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지자체 단체장이십니다. 지지율로 따지면. 그러면 66.67%는 총사 이전도 동의한 거고요. 또 시장님도 그만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 있던 의원 하나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의원이 거기서 옮겨가니까 한석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쪽이 더 많아졌대. 그러니까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냥 부결시키는 거예요. 이건 만행이에요, 만행. 폭력이라고요. 정치적 폭력이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묵과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의원님들,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전부 다 양반들이에요, 여기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셔요. 싸우세요, 싸우셔. 중앙당에도 내가 중앙당에도 일을 좀 봅니다. 중앙당에도 의원들은, 국민의 의원들은 그냥 양반이야. 예해내고 앉아있어요. 뭐가 칼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여기 시의원님들 좀 싸우세요. 투쟁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투쟁하세요. 투쟁하세요. 의장님도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좀 시장님 시정을 하는데 마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뭐 하는 겁니까? 같은 당에서. 최재관 의장이 거기 의원이 그걸 써놨더라고요. 국정에 발목 잡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시의원들이 써놓으세요. 시정 발목 잡지 마라 이거 써놓으세요. 프레카드 걸으세요. 당장 내일부터 각 묘단에다 다 붙이세요. 이 통장 협의 의장들하고 치지 말고 의원님들이 붙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는 거지. 자, 제가 하여튼 절대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나서서 시장님을 도와줍시다. 박수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끝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나니까 한편으로 속이 시원합니다. 어쨌든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테니까 여주시의 입장을 좀 많이 헤아려 주셔서 이 시청사 이전 신축이 완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